행복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8월 16일인데요, 선생님. 네.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독립군들의 정말 독립운동가들의 네. 피와 땀으로 이뤄낸 독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기념사를 보니까 이게 지금 6.25 기념사냐, 네. 8.15 기념사냐, 아니면 한일합방 기념사일 수도 있어요. 한일합방을 위한 한일합방 기념사다 해달라고 하는. 일본에게 팔아먹는 다시 한번 나라. 다시 한번 팔아먹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하여튼 네. 최악의 기념사였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정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시스트라는 것, 예. 매국 파시스트죠. 네네네. 한국의 파시스트는. 네. 매국 파시스트라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저는 이런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네. 윤석열이 한 말들은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국민들을 향해서 공개적인 협박을 했어요. 아하. 그렇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 그러면서 뭐 자유민주주의를 또 떠들고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하면서 찍어서 딱 얘기했단 말이죠. 예. 뭐 민주주의 운동가, 네네. 인권 운동가, 진보 운동가. 네. 이거 한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 반대하는 세력을 꼽으라 그러면 민주주의 진영, 진보 진영, 네. 인권운동 진영 정도밖에 네, 없거든요. 네. 이 세 개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얘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다. 공산당들이다. 뭐 이제 색깔 공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빨리 나와라. 살고 싶으면. 어허. 협박이 협박. 예. 저 장차 내가 칠 거니까 공산주의자 네, 몰아서 네, 네, 칠 네, 거니까
알아서들 이제 처신해라 협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 이게 그 보도연맹이 떠오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윤석열이가 공안 통치를 할 거라는 거는 계속 제가 얘기해 왔던 예, 그렇게 건데요. 말씀해 오셨죠. 한 번에 할 수 없거든요. 계속 떡밥 깔아놔야 됩니다. 밑밥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 좌경 세력들이 나라를 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네네. 80년대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80년대 대학을 다니셨으니까. 네, 제가 다녔으니까. 그래놓고선 공안 통치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좌경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된다. 위기의식을 부추긴 다음에.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언론 플레이를 한 다음에 공안 정국이 시작돼요. 그런 네, 점에서 네.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 방에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이거 계속 이런 걸 깔아야 됩니다. 그것의 일환이다, 이번 선언이. 네, 그래서 중요한 국가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틈날 때마다 색깔론을 꺼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게 단순한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게 문제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매우 그러니까 높다. 이제 달리 말하면은 정말 제2의 보도연맹 사건이 그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시 상황이 거의 준하게 되면 네네. 그런 짓 할 가능성이 높죠. 아하. 뭐 다 잡아와라. 예. 그래서 한 방에 싹 처치한다든가 아. 이럴 위험도 있는 그 거죠. 서울의 소리 막 이거 다 그냥 압수수색하고 그냥 싹 다 명단 다 갖고 전시법에 있으니까. 의해서. 그렇죠. 어. 근데 지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그 위기, 네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걸 굉장히 좋아할 사람이거든요. 아하. 기대하고 있고 좋아할 사람입니다. 아, 근데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자체가 전쟁 선언인 거네요, 그럼요. 이번 어제 경축사 자체가. 그렇다고 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우리 이제 있죠. 공산당과 전쟁할 거니까 거기 있는 그 민주 세력들 다 진보 세력들 다 그만둬. 네, 안 빠져나와. 그럼 보도연맹이야. 다 죽어. 다 죽어. 예, 그런 식의 거의 엄청난 협박을 한 거죠. 야, 그렇게 치면 진짜 말씀하신 협박이다 이런 게 말씀이 많네요. 네네. 살해 협박 선언이었네요, 그렇죠. 제가. 거의 살해 협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기 민주 진보 진영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을 파트너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네. 지난 3월 1일인가요? 그때는 이웃이라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앞에다 네. 그 앞에다 뭐 하나 단서도 붙였어요. 예. 과거에는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그러니까 3월 달만 해도 약간 눈치를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정상회담 가려고 이제 좀 발버둥을 칠 때였죠, 그때가. 네, 근데 그래도 국민들이 뭐라 할까봐 앞에다 그 군국주의 침략자라는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다 떼고 파트너. 우리는 하나 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다까지. 나올지 이따 이제. 뭐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다. 뭐 국군의 날 10월 1일 같은 때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같이 함께 싸운. 거침없잖아요. 이 질주하는 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선생님, 이게? 거침없이 질주하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네. 그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거예요. 예. 상관없다고 보는 건가요? 누르겠다는 거예요. 누르겠다. 야, 다 까불면 다 밟아버리겠다. 아하. 그걸 전제하지 않고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미국에 가서도 무슨 짓 하고 올지 이제 모르는데. 내일 가는 거죠, 내일? 네네네. 이제 아하. 18일 날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레 회담이죠. 거기서 또 뭘 갖다 던져주고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미국도 지금 막 나가는 중이에요. 이번에 미국 국방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그러니까요. 부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그 뭐 하여튼 미국도 막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럼 싫어할 거 알잖아요. 네네. 반미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고. 예. 미국 옛날에 그거 조심했거든요, 그런 거. 약간 눈치를 좀 봤죠. 한국에서 반미 분위기 생긴 거 굉장히 경계했어요. 네네. 근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반발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걸까요? 있다고 보지만 찍어 누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찍어 누를 수 있다. 그걸 누가 누를 거야? 윤석열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안 통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예. 상당 부분 양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이 자신의 정권 위기를 뭐 국지전을 비롯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이랄지 진보 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공안 통치, 네. 이 두 관리로 갈 거다. 그건 사실 동전의 예, 그렇게 이제 뭐 봤는데 지금은 사실상 전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이번에 이 저 거의 뭐 또리 장군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한 셈이네요. 그럼 선전포고가 아니라 실제 전쟁 선언이네요, 이건요. 뭐 아마 자기가 알고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흐름으로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저 지난 시간 계속 우리가 얘기해왔듯이 네네네. 북에 대한 아주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윤석열 정권이. 예. 근데 그럼 북이 이쪽에서 강경하게 나가면 잘못했어야 하고 꼬리를 내리면 나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예.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꼬리를 내리면 되는데 북이.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단 말이에요. 네. 여태까지. 이쪽에서 강경하게 나가면 더 강경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얼로 어떻게 귀결되겠는가? 네. 결국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흐름을 모를 정도로 머저리는 아니에요, 미국이. 아하. 미국이. 네, 민주성률도 비슷할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8월 8일 날 뭐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걸 보면 전쟁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하고 의심. 있다. 그런 의심까지 아하. 듭니다. 이승만이 꿈꿨던 것은 북을 점령해서 네.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북진 통일, 승공 통일, 멸공 통일을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네. 그 꿈을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이. 네. 아. 이승만 엄청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승만을 엄청 띄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그 경축사에서도 결국은 이 건국이라는 단어가 결국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원하는 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이걸 이승만.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승만이 다른 정권하고 차별성이 있는 것은 문민 독재자다. 네. 다른 사람들 군부 독재자였다 하는 차이도 있지만 네네. 더 큰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가 네. 무력 통일론자였다는 겁니다. 아. 그 이후에는 다 평화 통일론자예요. 박정희조차. 실사 공동 성명 했잖아요. 북이랑 예. 평화 통일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전두환 노태우 이어지면서 계속 평화 통일을 주장했어요. 예. 전쟁을 안 하게 전쟁으로 통일하는 것은 더 이상 한반도의 옵션이 아니다. 라는 어떤 뭐랄까요 합의 역대 정권의 어떤 합의 뭐 전통 예. 이런 게 만들어져 왔었죠. 근데 그거를 이승만은 반대했던 무력 무력 통일을 통일이었는데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악착같이. 이어받고 있다. 그러면 다 뛰어넘어서 이승만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의 무력 통일론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실제로 윤석열이 선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도 아하. 압도적인 힘으로 북을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얘기는 예. 무력 통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 자체가 역대에서 한 번 바뀌었던 다음에 바뀌지 않았는데 네네. 이번에 드디어 아하. 이승만 시절로 돌아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갔다. 이 정부가 이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그것도- 이승만 시절로 돌아간 거군요. 맞습니다. 서북 청년단이 등장해서 좌익들을 때려잡고 소위 예. 뭐 보도연맹으로 양민학살하고 네. 전쟁으로 북을 점령하고 아하. 하는 이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게? 미국을 믿는 거죠. 아, 미국을 믿는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자신도 미국은 스스로도 미국을 못 믿는 것 같은데 지금. 못 믿는데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은 믿는 거죠. 윤석열은 믿는다. 바보라서. 그래서 사실 압도적인 힘으로 북을 뭐 굴복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려면 핵무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북은 핵무장 국가니까. 네네. 근데 남쪽은 핵무장을 못 하잖아요. 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형님들한테 얘기했다가 엄청 깨지게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국제공조 얘기하거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압도적인 힘을 남쪽이 갖춰서 북을 제압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큰 형님, 작은 형님 믿고 네. 미국, 일본 믿고. 또 그다음에 서방 세계 믿고 네. 걔네들 믿고선 압도적인 힘으로 누르겠다 이거예요. 한국 전쟁처럼. 압도적인 머저리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사대주의. 정말 미치겠네요, 거의 진짜. 망상에 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진짜. 아니, 선생님, 이제 방금 그 말씀하신 데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그런 외부적인 힘, 이거에 굉장히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기념사를 통으로 두 개를 나눠보면 앞에는 공산당, 네. 뒤에는 유엔사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유엔사를 이놈이 자꾸 왜 얘기를 하나. 7.27 때도 한번 유엔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유엔사를 뭐 부정하면 반국가 세력이다. 네. 근데 사실 유엔사라는 게 이게 유엔에서는 기구가 없더만요. 가짜 기구죠. 아니, 그러니까 유엔사라 그러면 유엔 사령관을 유엔에서 뭐 임명을 하거나 무슨 뭐 월급을 주거나 네. 뭐 체계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월급도 안 줘, 체계도 없어. 오히려 유엔에서 야 니네 불법이야? 네. 라고 정리까지 했더라고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랬죠. 법적 근거가 없고 네. 사실상 유엔 사령관은 계속 미군 그냥 미군 주한민 미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하는 거고 미국이 임명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유엔 사령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국 사령관인 건데 이 유엔사를 유엔사가 대단히 우리를 도와줬고 지금 일본에 있는 후방 그 사령부도 중요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일본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유엔사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는 유엔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그 주둔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 근거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유엔사를 통해서 남쪽에 남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유엔사가 해체되면 미국도 그만큼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악착같이 방해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럼 결국 미국의 요구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유엔사를 장차 애들이 뭘로 만들고 싶어 하냐면 과거 북과 싸웠던 16개 군대가 16개 국이 예. 와서 참전했었죠. 예. 그런 거 비슷하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려면 미국, 한국, 일본 사령부 같은 거보다는 네. 유엔사가 낫죠. 아. 유엔사가 만약에 강화되면 거기에 이제 유엔사 밑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독일 이제 요새 네, 프랑스도 요새 군사훈련 참여해요. 네. 조금씩. 영국도 하고 있고. 영국도 오고. 이런 데를 다 예. 유럽 애들 불러들여가지고 아하. 나토를 아시아로까지 확장하려고 미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보면 유엔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를 강화하는 지금 활동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윤석열은 형님들이 시키는 일이시고 아. 시키는 일이고 또 형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네. 봐도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거 총대 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엔사가 이게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 나토 이거 자꾸 말 안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니까 자꾸 무기 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애들이 막 프랑스랑 영국이랑 자꾸 딴소리하고 막 이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아시아에서 좀 말 잘 듣는 애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후방 유엔사 얘기를 한 게 네. 이게 목적이 유엔사를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동맹에 아주 좋은 외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유엔사에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그러면 저항이 심한데 네. 보수 안에서도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야 일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유엔사 이렇게 그렇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사. 한미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있어. 필리핀도 있어.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좋은 그 물타기. 외피로 물타기로. 네. 야, 근데 이제 미국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없다, 유엔 법에 없다는데 없죠.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나 이렇게? 유엔은 네. 사실상 미국의 거수기로 출발한 국제단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출발할 때. 지금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잘 안 되니까 미국이 유엔에다 회부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보리 같은 데 올리질 않아요. 네. 러시아나 중국이 계속 반대하니까. 계속 반대하니까. 네. 제재 결의안 같은 것도 이제 러시아, 중국은 계속 반대하니까 이제 네. 안 올린단 말이에요. 예, 올려봤자 안 되는구나. 또 총회 가져가면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사실상 비동맹 운동이 한창일 때 유엔 차원 총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결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총회가 사실은 유엔에서 결정을 했네. 민주주의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네, 기구니까 네, 네.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지들이 필요할 때는 듣고 그렇죠. 이용할 때만 써먹지. 이용할 때는 듣고 이용할 게 저거 네.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고 협박하고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엔 자체는 미국이 그다지 매력을 못 느낄 거예요. 예, 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네. 다만 그 껍데기는 필요한 거죠. 유엔사라는.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승만이 건국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남쪽의 합법정부다. 예. 유엔에서 인정한 건 딱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안 했어요. 유엔에 영향이 미치는 하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건데 네네. 그 인정을 유엔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탄생할 때 그 건국의 정통성을 유엔이 제공했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번 경축사가 굉장히 일관성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승만의 건국과 네. 유엔사와 네네. 공산당과 네. 공산당이 맞서 싸웠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도 네. 미국이죠, 사실은. 미국을 등에 그렇군요. 업고 이승만처럼 북진통일 한번 해보겠다. 음. 16개국 끌어들이든 아니면 3.1이 힘을 합쳐서 하든 예. 그렇게 해서
다 한번 깨버리겠다. 아, 뭐 중국도 한번 되밀려면 되밀봐라 뭐 이런 자세 아닐까요?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유엔사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뒤져봤거든요. 이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특별 사령부를 만들어서 그때는 뭐 아직 유엔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유엔사라고 미국이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특별군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군에 투입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한답니다. 이게 뭐 84호 결의인가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미 이 결의가 나기 전부터 유엔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싸움을. 네네, 그랬죠. 그래서 뭐 중미령인가 중미령 전투가가 있는데 이게 최초로 유엔군이 북한군과 싸운 그런 전투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초전 뭐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유엔에서 결정한 것보다 먼저 싸웠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 있었죠. 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의 간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불법인데 진짜 엉망인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완전 히 무법이에요 무법. 미국이 그렇죠. 미국에게 법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저는 거죠. 윤석열을 떠올리긴 했습니다만 네. 미국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완전 무법 세력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국제 질서만큼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와가지고 한 포 쏴가지고 한 포 외교 네네. 빵빵 쏴가지고선 네. 문 열어. 문 열어 너희들 다 내놔. 그리고 뭐 야, 우리 식민지대 이런 게 국제관계를 지배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도덕과 뭐 법이 지배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예. 힘이 있으면 무조건 계약도 깨고 파기하고 그런 게 국제관계거든요. 윤석열이 정말 좋아할 만하네요 미국을. 네. 아니,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지금 뭐 해병대 그거 그거 없는 걸로 해. 그 쳐버려. 걔 항명수계라고 그래. 예. 야 그리고 뭐 지금 대기업들 다 와서 빨리 네. 물자 조달해. 맞아요. 이번엔 잼버리. 잼버리 때. 그러니까요. 법이 귀찮을 거예요. 법이 귀찮다. 네, 아유 법 같은 거 없어도 되잖아. 네. 내가 법이지. 그러네요. 이런 정도에 도취돼 있는 상황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검사 권한들, 네. 검사권 권한 줄여놨더니 시행령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렇죠. 예. 이 무법 천지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봤을 때는 미국 형님들과 유엔사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렇죠. 난 아직 저 형님들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들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백업을 받는 제2의 이승만이야. 내가 이승만의 꿈을 내가 달성하겠어. 이제. 건국의 완성. 그치 이승만이 못다 이룬 꿈. 건국의 완성을 내가 하겠다. 좌익들 다 빨갱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와, 한반도 통일하고.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운동권들은 진짜 뭐 잡혀갈 각오, 뭐 굶어 죽을 각오, 뭐 고문당할 각오를 하고 이제 살아왔다고 합니다만, 뭐 근데 일반 국민들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지금 뭐 죽이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예.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바보들만 개돼지만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텐데 국민을 좀 얕봤군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면 아유 네. 무서워라. 네. 아이고 무섭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것 같습니까? 오히려 역풍이 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북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중국, 러시아 적대시하면 네네. 아유 무시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전쟁을 불사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예. 세상에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망상이다. 네. 선생님 이번에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궁금한 것, 좀 의아한 것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분단될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뭐 미국 장교들이 선을 그었다고 그럽니다만은 네. 그때 어쨌든 뭐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소련군은 나갔어요. 철수했죠. 예. 그다음에 뭐 전쟁 당시 뭐 어쨌든 미군이 다시 유엔군을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뭐 싸웠다고 합니다. 유엔사가 있고 북은 중국 군이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들어왔죠. 나중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없었고. 초기는 없었지만 그래서 뭐 그 나중에 휴전협정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중국군 사령관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군도 철수를 했어요. 철수했죠. 아니 그 북은 이게 들어왔다가 다 철수하는데 네. 왜 미군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원래는 철수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 휴전협정 문항 중에 네네. 그 외국군의 완전한 철수 그런 걸 다룰 정치 협정문 안에. 네. 네네. 휴전협정문 안에 네. 그걸 다룰 정치회의를 연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개최가 됐어요 몇 번. 네네. 근데 미국이 계속 해방을 나서 파탄시켰죠. 왜냐하면 거기서 외국군 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상에 나가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파탄시키고 계속 주저앉으면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걸 맺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
소련이나 중국은 사실 소련은 그 당시 미국을 너무 무서워했던 때예요. 소련이. 예, 아 그래요? 핵무기 때문에 미국에. 아 그때는 없었을 때입니까 소련한테? 없었죠. 아맨 처음에 이제 예.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으니까 일본에 예. 무섭구나. 아 근데 이번에 무슨 문서가 하나 폭로가 돼서 폭로가 기밀해제 네네. 비슷하게 나온 게 있는데 미국이 소련을 원자폭탄으로 초토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아 원래 그 한국 전쟁 때 우리도 지금 여기 네네. 원래 떨어뜨리려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에 소련을 그리고 일본에다 그걸 시험한 거래요, 사실은. 소련에 터뜨리려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효과가 있는지. 끔찍한 놈들이네 진짜. 그러니까 소련의 모든 도시, 구소련의 모든 도시를 와. 핵폭탄으로 터뜨리는 거를 계산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이번에 기밀해제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게 실제든 아니든 간에 네. 소련은 그런 예상을 안 했겠어요. 그 당시에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고 네네네. 미국이 엄청나게 싫어했던 나라란 말이죠. 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동서냉전도 시작된 건데요. 예.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렇게 전 국토를 핵으로 다 박살낼 수도 있다 라는 네. 생각을 애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에 터트리는 거 보고선 야 이놈들 진짜 할 수 있는 놈들이구나 예.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련이 그 당시에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38선도 허락 안 했습니다. 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무서워서 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너 여기까지만 내려와 이 자식들아. 네. 겁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이 한국 전쟁도 벌어졌을 때도 네.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공군 정도 좀 보냈다고 하더만요. 네. 지원을 거의 안 했어요. 아하. 그런데 중국은 입장이 좀 달랐죠. 네. 입장은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달랐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참여를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북을 점령하려고 한 적이 없고 네. 뭐 와서 이득을 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중국이 참전한 결정적 이유는 미국이 밀고 올라갔잖아요. 압록강 근처까지. 네. 그럼 거기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누가 봐도. 네. 왜냐하면 장개석 군대를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났잖아요. 대만으로. 예.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장개석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네. 분쟁이 심했습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미국이 밀고 들어오려고 장개석도 올라갈 거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중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48년인가 지금 국가 수립한 거 아니에요? 49년이죠. 중국. 49년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이 48년. 그러네. 수립하고 1년 뒤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협을 느낄 수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내전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참전을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남일이라고 손 놓고 있으면 만약에 진다 조선이 예. 북이 진다 그러면 우리까지 들어온다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참전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순망치한이다 이랬단 말일 거야. 네. 뭐 순망치한. 이가 없으면 어려운- 이몸이 실이다. 예, 이가 그러니까 없으면. 한 몸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전을 한 거고 중국은 사실 참전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무기도 좀 시원찮았고. 네. 그래서 모택동 아들도 참전을 해서 네, 한국전 와서 네. 전사했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나 소련은 어쨌든 그런 입장 때문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니까 점령을 해서 뭐 이득을 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뭐 자원을 약탈한다든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역시 그건 자원 약탈은 제국주의인가요? 그렇죠. 자본주의죠. 근데 미국은 입장이 다르죠. 미국은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이었죠. 그 당시에. 네. 소련을 무너뜨리는 전진기지가 필요합니다. 아시아에서. 근데 아시아에서 전진기지로서 대륙에 딱 잡고 있는 거 한반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남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 있어야만 하는. 그렇죠. 지금 유엔사를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 목적이 주요했어요. 왜냐하면 뜯어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네. 한국이 그때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수탈할 건 별로 없었어요. 다만 전략적인. 전략적인 목적이 제일 컸죠. 아시아 쪽에서의 대사회주의 전쟁기지, 뭐 교두보 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 네네. 8월 15일 날 친일파가 한 사람 죽었습니다. 네. 윤석열의 부친 제1호 일본 장학생이었다는 윤기중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제가 이제 좀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네.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선생님 저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한 초등학생한테는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빠가 애한테 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자라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나 봐요.
끝까지 잘 자라지 않을 거라고 걱정했나? 아니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들이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 얘기는 선생님 부모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기 자식한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지배 종속 관계.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가 이제 엄격했잖아요. 네네. 엄격을 넘어서 고무호수. 고무호수로 막 패는 아버지였다. 네. 이렇게 윤석열도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식은 그야말로 자기 부하인 거 아니야, 부하. 아. 수하. 그러면 수하가 잘 크는 게 좋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독립되지 않은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 독립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냥 말 잘 듣는 아들, 내 명령에 충실히 네. 따르는 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하는 것을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저는 와, 생각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이 얘기를 듣고. 아니, 그랬는데 또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엄격했지만 자상한 분이라고. 이게 아버지 욕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사실 두 개 말 자체도 다른 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뭐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식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사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뜨거운 얼음 같은 엄격했다는 거. 게 사실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 거죠 지금. 엄격했다. 근데 그냥 엄격한 놈이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버지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다 붙인 거지 하나. 욕한 거군요. 네, 사실은 자기 당한 거 얘기한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와요. 툭툭 칭찬하는 듯 하면서 앞에 붙이는 엄격하지만 자상했던.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거죠. 엄격할 때 막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겠죠. 예. 그래서 윤석열은 차라리 좋을 수도 있겠네. 아버지 잘 뒤주셨네.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이 부모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부모와 얽혀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 이게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 오히려 거꾸로 그 상처를 평소에 치료를 못하면 네네. 더 악화돼서 폭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예. 소설 삼국지 보면 네네. 이건 이제 소설 얘기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나오잖아요. 조조. 예. 이 조조가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애증의 감정으로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조 아버지가 조조를 엄청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아버지보다 나아요 훨씬. 훨씬 사랑을 많이 줬어 어릴 때.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되게 좋아했어요 조조가. 어허. 근데 조금 머리통이 커서 나가 보니까 남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황간의 그 양자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권력 실세였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거기에다가 매간매직으로 벼슬을 오른 놈이다. 한마디로 이제 인간 쓰레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깔보는 거죠. 예. 황간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자기는 정말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막 네네. 사랑도 하고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막 나쁜 놈인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거기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청소년기에 엄청난 일탈행동을 합니다. 예. 삼국지 보시면 나와요. 네네. 나쁜 짓을 엄청 하거든요. 아.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있고 아버지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성군이 돼야 되겠다. 네. 아버지처럼 매간매직하는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살아야 되겠다. 어허. 아버지 숙제죠. 아버지가 물려준.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조조를. 반면교사가 된 거네요, 그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해결이 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막 아버지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사랑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왜 그따위로 살아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냐. 어허. 자식들은 존경스러운 부모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식들한테. 네. 당당하게 이렇게 부모가 사는 게.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원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아버지하고 속 시원하게 풀어놓고 해결도 못했어요. 아.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 그 어떤 지금 지역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네네. 지역에서 오해를 해서 그냥 실수로 죽은 거야 아버지가. 일부러 죽은 건 아니고. 조조의 아버지가. 네. 네. 그러면 너그럽게 생각하면 실수니까 몇 명 책임자 처벌하고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조가 거기서 확 폭발했어요. 폭주. 빡 돌았군요. 빡 돌아서 그 지역에 가서 양미까지 다 죽입니다. 와. 양미 낙사를 해버려요. 대규모적으로. 어. 근데 왜 그랬느냐? 그냥 자기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죽었어. 네. 막 슬프기도 하지만 화도 나고 이씨 내가 맺힌 한이 있는데 변변히 항의도 못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네. 상처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해결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은 이별을 견디는 힘이 있어요. 예. 자식 사랑도 그래요. 자식을 진짜 사랑을 많이 한 부모가 오히려 이별이 가능해요.
네. 근데 평소에 해준 것도 없고 뭐 맨날 싸우고 그랬으면 자식이 죽으면 못 견디거든요. 네. 예, 그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것처럼 심리적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실했을 때, 그 대상을 상실했을 때 정신적 혼란이나 상처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조조처럼 폭주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상태가 지금. 어떨지는 예측 불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출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미국 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사실 이제 뭐 상도 다 안 끝날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뭐 끝나자마자든 간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네. 더 진짜 이 울분을 토해낼 진짜 이 공산 집단에 맞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할 또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깊으니까. 상처가 깊으니까. 윤석열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고 정신건강이 네. 우수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작용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네. 어떤 식으로든. 그렇군요. 예, 시간이 좀 됐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예, 선생님 이번에는 네. 아프리카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네. 저기도 더운데 거기는 얼마나 더울까요? 근데 아프리카가 오히려 한국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거기는 습하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게 힘든 게 습한 거거든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습한 게 없이 더워서 초원 같은 데 있으면 되게 좋다 그러던데요. 그 그늘 밑에 들어가면 서늘하고 좋대요. 서늘하고. 네, 근데 한국은 그늘 밑에 예. 숨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습해서. 아이고, 습해서 미치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아프리카는 오히려 그런데 굉장히 쾌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네, 저도 안 가봐서 갔다 이제 온 사람들 얘기해요. 갔다 온 사람 말이. 네. 이번에 지금 이제 7월 말에 니제르에서 예.
말하자면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네. 군부 쿠데타인데요. 네. 그 저희들은 군부 쿠데타 그러면은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그럼 좋은 딱 쪽으로. 떠오르는 게 박정희 떠오르고 또 네, 전두환 네.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는 기존의 대통령이 친서방이었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몰아내고 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 저는 제일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블링컨이 니네 그거 빨리 대통령 빨리 복귀해 시켜. 원상복귀시켜. 원상복귀시켜. 니네 그 군부 그때도 그거 안 돼. 그러면서 니네 안 그러면 니네 원조 끊을 거야. 그랬더니 거기 대변인인가가 야, 니네 돈 그거 니네 인권에 놨어. 니네 인권에 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야 눌런드 살 빼는 데 쓰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야, 완전 저로 눌런드가 지금 거기 국무차관 미국. 국무차관이 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가지고 가가지고 나 전직 대통령이랑 니네 지금 새 복귀시키지 대통령 않으면.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안 되는데. 그런데 웃기지 마. 예, 뭐 그러니까 얘기를 했대요. 살 뻔히 들었어라. 눌런드가 그러냐면 그 대표적인 매파예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의 매파 집단의 핵이에요. 핵. 그 눌런드하고 눌런드 남편. 네네. 네, 남편이 또 끝내주게 이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서 눌런드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쿠데타였죠. 예예. 뭐 무슨 뭐라 그랬어요? 그 뒤집는 거 친러 정권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예. 그거 배후 조종한 게 눌런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장관 인선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아주 호전적인 여성이죠. 그랬군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리제로 때문에 알았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원래 그런 역사와 전력이 있군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꼬아 버렸군요. 네. 풍자한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엄청 싫어하는 거죠, 눌런드는. 근데 그래도 그렇지 니제르 군부가 네. 미국한테 감히. 블링컨한테 감히 니네 인권에 나서. 니네 인권에나 돈 써. 우리 안 줘도 되니까. 네. 와 이런 거는 못 봤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제르는 잘 알려져 있는 나라도 아닌데. 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예.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미쳤나, 쟤네들이? 그 사람들이. 미쳤나? 그러니까요. 헷가닥 했나? 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말하는 네. 거 보면 되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뭔가 있는 거죠. 믿는 예. 게. 일단은 하나는 그게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국민들도 믿는 거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 집단, 쿠데타 일으킨 주도 세력도 믿는 거고 국민들 반응이 호응이 굉장히 네네, 좋다는데요. 국민적 지지가 높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자신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그것만으로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네네. 강대국들이 뻑하면 쳐들어가는 시대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라는 그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하게 고조되기 시작한 반미 흐름. 뭐 쉽게 말하면 미국의 1급 패권의 해체, 무너지는 네네네. 과정. 이것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대세가 이제 되는 흐름이다 이거. 야 미국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고 사우디한테도 뺨 맞던데 네네.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도전하는 흐름이 네네. 사실은 남미에서 핑크타이드로 이미 있었어요. 예. 좌파 정권들이 대거 득세하면서 네. 신자유주의를 배격하는 흐름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터졌는데 네. 여기서 미국은 처음에 이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미국과 서방이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우크라이나 군을 유럽 최강의 군대로 키웠습니다. 예를 들면 탱크도 네. 서방 전체 합치고 더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제가 예전에 그 탱크 개수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탱크를 많이 갖다 놓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물자, 군사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뭐 요새화시켰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요새화시키고 그래서 미국이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네. 유럽 최강의 군대. 러시아군은 시작만 하면 다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군사지휘관들은 병사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우리 나치 문양만 봐도 네오나치 문양만 봐도 다 도망간다. 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가서 붙어보니까 지금 박살났거든요. 네. 맞죠? 다 뺏겼잖아요, 땅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 전쟁하고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일정한 정도는. 네. 왜냐면 그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현수를 쳤거든요. 전쟁하면 금방 이긴다. 남쪽 군대 세계 최강. 우리가 무장시킨 최고의 정예 네. 군대다. 전쟁하면 바로 쟤네들은 끝난다. 어허.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네.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과시를 한 건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이 너무 안 되니까 네. 뭐 대반격이니 뭐니 해서 올해. 우크라이나군을 엄청 조졌어요. 오래 했죠 또. 안 하면 가만 안 둘 것처럼. 네네. 그래서 무기 지원하고 돈 주고 막 해서 대반격을 통해서 뭐라도 좀 해라. 네. 성과 좀 내라. 이러다가는 뭐 우리 체면도 다 구기고 네. 바이든 재선도 못하고 미국 패권도 하루아침에 다 추락하게 생겼다. 절박하군요. 했는데 또 지금 서방에서 인정하기 위해서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네. 처음엔 큰 사건 칠 것 같이 뭐 러시아군 망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네. 최근에는 진전이 없다고 자꾸 진행도 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서 사우디가 이제 배신했죠. 뭐 배신했다면 안 되고 이제 제기를 가는 건데 네. 미국만 안 듣기 시작하고 이란이랑 화해를 해버립니다. 네. 중동에서 미국이 이제 쫓겨난 거예요. 네. 입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도 요즘 뭐 갑자기 네타냐후가 야 나 중국 먼저 갈래. 뭐 독자버리고요. 이래버리고요. 네. 그러다가 막 유럽 애들도 요새 살살 발 빼면서 그러니까요. 무기 이제 더 이상 없다. 돈 없다. 그러면서 이탈하려고 그러고 중국 찾아가고 이런 흐름을 보니 아프리카에서도 쭉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흐름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 미국 패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흐름. 네. 반제의 흐름이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니제르에서도 과감하게 군부 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니제르 옆에 있는 말리랑 부르키나파소 같은 나라들은 이미 프랑스를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렇더만요. 네,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최근이에요, 그것도 가까워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니제르까지 합세가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다른 데 군사기지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네. 니제르를 쫓겨났거든요. 네. 다 쫓겨나니까 니제르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이제 프랑스를 등에 업고 니제르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었고. 네, 뭐 드론 기지를 갖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드론 기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소위 그 니제르 지역 그걸 뭐 어떤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던데. 서부 아프리카인가? 네,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지역의 군사 요충지인 거예요, 니제르가. 니제르가. 네, 프랑스와 네.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걸 상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인데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데. 네. 그럼 거기서 다 밀려나는 거거든요. 아하. 게다가 그 흐름이 아프리카 전역으로 번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네.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힘난 사람, 힘 얻은 사람, 각 나라들이 뭐 몰아내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큰 사건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이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 네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구 나라들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네, 너무 심한 환상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그 서방 언론만 믿고 맞습니다. 보니까 네,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게 지금도 많죠. 뭐 푸틴은 여러 번 죽었고 네. 러시아는 뭐 벌써 뭐 여러 번 망했어요. 맞습니다. 서방 언론만 보면. 예, 그것만 보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이 서방에 대해서 가지는 이 열등감이라든가 예. 환상 같은 것은 예, 사실상 제국주의 침략을 당해서 생긴 아. 식민지 의식 혹은 노예 의식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 많은 사람들이 창찬하잖아요. 네.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네. 뭐 프랑스 대혁명의 나라. 예. 근데 그런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저도 이게 네. 야,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지분이 다 아주 먹었더만요. 많아요.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보니까 예. 화폐가 네. 이 프랑스 지들이 만들어 놓고 나간 화폐래요. 네. 모든 그 권력에 자기네 그 핵심들을 다 그냥 말좀 뿌락지처럼 잘 집어넣어 놓고 네. 화폐도 다 장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랑스 화폐랑 연동시켰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쉽게 하면 쥐락펴락한 거죠. 네. 그쪽 통화를. 네네. 그 다음에 또 식민지세도 걷었어요. 식민지세. 이름은 식민지세라고 붙이지는 않았겠죠. 네. 이름은 근데 독립시켜주는 대신 돈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독한 놈들네 진짜. 지독한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프랑스 혁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한 해 GDP 중에 40%를 갖다 바쳤대요. 어우, 나쁜 놈들 진짜. 그러니까 독립을 시켜주되 탈탈 털어먹은 거예요, 프랑스가. 야. 그리고 이 니제르가 우라늄의 아주 주요한 네, 여기 생산국입니다. 많더만요. 프랑스가 대체로 우라늄을 여기서 많이 조달을 예, 뭐 하는데요. 20%인가 25%인가 네네. 수입을 한답니다 여기서. 근데 만약 예를 들면 우라늄이 100달러가 넘잖아요. 네. 그럼 니제르가 가져간 건 5달러도 안 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그랬던 거죠, 계속. 와, 지금까지도. 이 나쁜 놈들.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서구의 그 화려한 번영, 부, 식민지의 피를 빨아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영국, 프랑스, 네. 멋있어.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도둑질을 그러네요. 하고 죽이고
스페인도 보십시오. 남미를 쑥대밭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가서 북아메리카 원주민 다 죽이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서 네. 부와 영광을 누린 거예요. 따라서 저는 서구의 이 부유함을 네네. 우리가 숭상하는 것은 네. 자학행위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피를 빨아먹고 저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된 건데 저는. 네. 아, 너무 훌륭해.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죠. 예, 예. 프랑스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프랑스 네. 대혁명의 이념, 예. 자유평등 박애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것이다. 이 식민지 나라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야. 아주 잔인했죠. 프랑스에 왜 외인 부대가 있었겠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 개입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외인 부대가 뭡니까? 외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용병들. 아.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는 용병 부대? 최근에는 바그너 그룹이니 네네네네. 미국도 뭐 용병 부대를 많이 운영하지만 예. 먼 옛날에는 용병 부대를 잘 안 썼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가 썼어요. 아, 그랬군요. 외인 부대라 그래가지고 네. 외인 부대 출신들 하면 지금도 액션 영화에 보면 나와요. 프랑스 액션 영화. 외인 부대 출신하면 싸움 엄청 잘하고 아. 미국식으로 하면 거의 뭐 UDT 뭐 해병대 네네네. 특전사 예. 뭐 네이버 실 아. 그 이상인 거죠. 이제 미국 최고의 부대. 뭐 이제 거기에는 온갖 범죄자 뭐 악당 이런 놈들 다 끌어모아서 그 운영을 왜 했겠어요? 더티워, 더러운 전쟁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민주주의랑은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인연이 없군요. 국가의 정규 병력을 파견하면 시끄러울 수 있는데 외인 부대 네, 보내서 네. 쉽게 하면 아프리카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네. 식민 지배를 했고 독일이 열받아가지고 너만 먹냐 우리도 좀 줘 해서 싸운 게 아. 1,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식민지를 워낙 프랑스, 영국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야, 좀 뜯어줘라, 나도 좀. 나도 좀 줘라. 니네만 먹냐 뭐. 나도 입 있다. 그게 세계대전이다. 그게 1,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졌죠. 독일이 졌기 때문에 프랑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됐고 예. 그게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된 거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하. 지금까지도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지배하면서 아. 신식민적으로 지배하면서 쪽쪽 빨대 굽어서 빨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니제르에서 이제 그만하라 이제 나가라 이거예요. 예. 야 좀 꺼져라 좀 제발. 제발 좀 그만둬라.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그게 니제르의 쿠데타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죠. 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프랑스 혁명에 대한 환상 예.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라 미제라블입니까?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에서 그 뭐 노래 예. 뭐 따라리라라라 그렇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민중의 노래 이런 거 네, 좋아하고 네, 또 그랬단 말입니다. 아 저도 프랑스 대혁명 좋아해요. 근데 지금에 네. 와서 진짜 프랑스가 네, 제국주의 국가라는 건 또 야. 불변의 사실이죠. 그러네요.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프랑스가 미국이랑도 이렇게 좀 부딪혔지 않습니까? 뭐 네, 호주에서도 좀 부딪혔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또 뭐 중국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걔가 네, 네. 그 대통령이 그래서 뭔가 좀 반제 자주의 길로 가는 것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군요. 뜯어먹을 걸 찾아다니는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익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네 야, 나라 진짜. 자본가 계급을 위해 복무하는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고 프랑스 정권도. 다만 식민지 때문에 떡고물이 많으니까 네네. 부를 누렸던 거죠. 그 떡고물 뜯어와서 이렇게 뿌리면서 국민들을 달래고 했던 게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고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다. 무너지는 거군요. 무너지는 거예요. 제국주의자들이 뜯어먹을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에서 뜯어먹을 거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남미도 좀 쫓겨나간 거고요. 중동에서 이제 먹을 수가 없겠고 중동도 지금 뭐 사우디도 다 네. 갔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못 먹겠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잘 안 됐고요. 안 되고요. 이거 뜯어먹는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밖에? 그렇죠. 한국을 해서 이번에 아마 미국이 탈탈 털어먹을 거예요. 이게 그 미래산업 같은 거 있잖아요. 배터리 지금 이미 뭐 반도체, 그런 거 다 뭐 전기차 이런 거 다 뽑아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렇게 나오면 한국에서 먹을 게 없겠죠. 야, 그 미국의 그 자본가들과 전쟁 기획자들이 고민이 많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네. 옛날 같으면 식민지를 통해서 사실은 예, 예. 재생했다고 보면 돼요. 네. 어려움이 닥치면 세계 금융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예, 예. 양털깎기 하고 네, IMF가 그런 거지 네, 않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돈 뜯어오고 네, 뭐 이렇게 네. 해서 계속 호의호식을 했고 달러 찍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제국주의가 빨아먹을 수 있는 나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 달리 얘기하면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쟤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아질 수 있죠. 아, 북한이 진짜로 우리까지 칠까? 이렇게 이제 막 간을 보면서 예. 실제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 동북아를 먹을 수만 있다면 네. 마치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먹었다면 자기들이 또 수요를 통해서 새롭게 아, 그게 원래 목적이었죠. 예, 살아났을 텐데 그게 안 원래는 됐으니까 지금 러시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러시아 못 먹고 좀 아프리카 이렇지 중남미 저렇고 네네. 지금 자기들한테 오직 빌붙어가지고 형님 이러는 건 윤석열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무나 귀엽겠죠. 예. 근데 미국이 이렇게 사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흐름 자체가. 네네. 그러자 빨리 이제 인정을 하고 아하.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 이제 그만할래. 아. 우리 내부의 불평등 해결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 이러면 좋은데 네. 이게 안 돼요. 네. 막 그 막판에 몰리면 사람이 미치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국의 오만이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려놓기가.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우리를 직접 치게 하겠냐. 네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미국도 직접 못 쳐요. 네. 핵무장 국가들은. 근데 설마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직접 치겠냐. 네. 이게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겠냐. 직접 치겠다고 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 세계에. 예,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 아, 설마 칠까? 설마, 북한이 우리를? 설마. 네네. 또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 있겠냐 설마. 네. 뭐 사실 맨날 져놓고 아프가니스탄 쫓겨나놓고 인정을 그렇죠.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대망상이라는 건데 아하. 이게 미국이 이렇게 몰리면 네네. 이런 발상을 가지고 무모한 짓을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면 폴란드가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보도가 계속 나오죠. 아하. 폴란드가- 서부를 먹으려고 드디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탐냈거든요. 자기는 땅이라고 원래. 예, 그래서 이 기회에 그걸 먹으려면 뭐 좀 들어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부추기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폴란드가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폴란드가 참전하면 러시아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허. 세계대전을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뭐 군대를 보내고 지금도 보내고 있거든요. 은밀하게 예.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참았단 말이죠. 예. 그러려니 하고. 근데 폴란드가 직접 참전하는 건 이거 틀려요. 어허. 그러면 뭐 러시아 입장에서 폴란드 공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벨라루시인가 거기도 예, 벨라루시가 참전할 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아그로 그룹도 좀 거기가 있고요. 예, 바로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그리고 러시아가 그럴 때 전술핵을 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메드베데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전술핵 공격해야 된다고. 어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만약에 확전이 된다, 제3차 세계대전이 된다,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네. 그렇지가 않죠. 아하. 중국, 다 북한도 이제 빨리 들어가겠죠. 움직입니다. 네. 지금 유례 없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과 제일 말 잘 듣는 한일 네. 그리고 유럽 똘마니들의 네. 이렇게 동맹 네, 그러니까 네. 무너져가는 제국주의 진영이죠. 아.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미국의 일국 패권을 중시키고 네. 뭐 다극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는 북중러 이란 또 브릭스 같은 네. 또 니제르 이런 나라들이 연합한 세력이 지금 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점의 불꽃이 터져서 확산되면 다 번진다.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거죠, 수 없다는 지금. 거죠. 네. 그럼 중국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럽에서 전면적으로 네, 네. 붙어버리면 미국하고 핵전까지 가기 시작하고 막 붙어버리면 네. 이때 아니면 대만 언제 우리가 네. 통일하냐. 북쪽도 이때 네. 아니면 미국을 언제 꺾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역으로 이쪽에서 전황이 불리하면 도발할 수도 있어요. 네. 미국이 어차피 대리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세계를 굉장히 위태로운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아하. 후퇴하고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트럼프처럼 네. 야 이제 우리가 무슨 제국주의야 힘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 일이나 잘하자 네. 이런 쪽으로 가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하. 오히려 지금 매파들이 주도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터뜨리고 유도하고 예. 그 다음에 뭐 대만 해역 긴장 고조시키고 한반도에서 계속 대북 강경책을 펼치고 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세계를 아.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그러네요. 행위다. 이번에 18일에 한미일 예. 정상회담도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전쟁 회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오늘 또 1시간 동안 네, 싸대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민 씨를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야, 진짜 이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까?
원래 나쁜 놈들은 네. 지독할 정도로 못되게 굴잖아요.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끝까지 가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죽이고 하는 네. 그런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 이제 그 악의 끝판을 보여주는 놈들이죠. 그렇군요. 이거 방금 말씀하신 데서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이 네. 사실 지금 바이든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비둘기파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당 쪽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네. 정체를 이제 숨길 수 없나 봐요. 그동안은 이제 우린 비둘기, 네. 우린 매 이랬는데 지금 비둘기가 매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주류 세력은 항상 매파였죠. 네. 민주당이라도. 민주당이라도. 네, 민주당 때 전쟁을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장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을 그렇게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포장도 못 하겠는 그런 그렇죠. 절체절명의 좀 네네. 어떤 좀 미국이 상황이 된 것 워낙 같고. 공지에 몰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가면 다 벗어던지고 네네. 그야말로 그냥 가면을 벗어던지. 대놓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뭔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네네. 가면을 드러내고 지금 이제 뭐 소위 뭐 민주화 동지회인가 뭐 함웅경 뭐 이런 민경우 네. 이런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 네. 나오는데 얘네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쵸, 함웅경은 그동안 뭐 횟집 사장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횟집 사장의 간판을 집어던지고 정말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북 동지에 만들고 막 이러지 네네. 않을까 싶어요. 이 총 들고 운동권 잡으러 다닐라나? 칼 들고 이런 나중에 거. 기회가 되면 그러고 싶겠죠. 그런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 좀 이제 이게 근데- 한미일 네. 근데 문제는 네. 큰 흐름을 보면 미국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니제르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니제르까지 지고 있는데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흐름상 이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네. 미국에 저항하는 속도가. 예. 막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인 줄 이라고 막 네네네. 품자고 있는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예. 근데 누가 맨날 가서 욕을 해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걔가 막 찌끔찌끔 놀래. 이제 북한이 그랬잖아요. 네네. 맨날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욕했잖아요. 근데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예. 안 좋아요, 사실. 심리적으로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쟤 싸움 못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러다가 막상 싸움할 것 같으니까 꼬리 내려. 음. 뭐 북미 회담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한 방 더 먹인 게 우크라이나. 네. 실제로 붙어보니까. 조폭이 뭐 자기 직접 안 싸운다고 했지만 사실상 조폭이 하는 싸움인데 보니까 싸움 딥다 못해요. 네. 조금 만만하네 저거. 한번 패볼까? 네. 그러면 이제 조폭은 끝나는 거예요. 동네 이제 조폭 대장 노릇은 끝입니다. 네. 지금 그러한 어떤 심리적 흐름이 불가역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불가역적으로. 이건 막을 수 없어요. 한번 이렇게 무너져서 쟤 사실은 별거 아니야. 네. 맨날 맞고 다니는 놈이야. 그 흐름을 어떻게 역전시켜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미국이 큰 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이기든가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졌잖아요. 네. 그럼 뭔가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빨리 정신 차리는 것이 좋긴 하다. 예.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만 이 네. 회담 자체가 이 전쟁 회담 또 아까 쭉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담인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캠프 데이비드가 네. 캠프 정신병원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맞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정신병원이 되겠죠. 네,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네요. 아무튼 네. 문제는 그 정신병자들이 지금 이 땅을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회담일 가능성이 있죠.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 한미 훈련이 시작이 좀 됐습니다. 위기 관리 연습인가를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 본 훈련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역대급 훈련이라고 그래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역대급 사대주의인데 참 걱정입니다. 이 역대급 훈련이 전쟁의 불씨로 튀지 않겠는지 이게 대단히 걱정이고요. 저희들도 다음 주에 과연 이 싸대기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또, 또 야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방국가 세력으로 몰려가는 건 아닌지 네, 아주 걱정입니다. 그럼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15년 추진 고속도로가 엿가락처럼 휘는구나. 거니 멋대로 거니 맘대로 거니 타운 게이트로 뛰뛰 이 빵빵 거니 깜빵 뛰뛰 이 빵빵 거니 깜빵
도둑질하다 딱 걸리니깐 백지화로 오리발. 국민을 희롱 도로를 희롱 희롱아 잘 가라 안 나간다. 띠띠 빵빵 원희룡 깜빵 띠띠 빵빵 원희룡 깜빵. 은순이 꼬붕 건희의 꼬붕 윤석열이 물러가라. 마누라 데리고 장모 데리고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빵빵 서결이 깜빵 띠띠 빵빵 서결이 깜빵. 윤석열 깜빵 김건희 깜빵 원희룡도 깜빵으로. 돈에 환장한 최은순이도 고속도로 깜빵으로. 띠띠 빵빵 건희 깜빵 띠띠 빵빵 건희 깜빵. 아 띠띠 빵빵 건희 깜빵 띠띠 빵빵 건희 깜빵. 카르텔러 건희로 은순이로 깜빵으로.